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개정되어 1월 13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74조에 따라 오늘 본회의부터 기록 표결제가 적용됩니다. 기록 표결이란 투표자 및 찬성 의원과 반대 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 표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우리 광주시의회에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운영상 보완할 부분이 발생하여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제2항에 따라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을 때 가결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사무국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사팀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근본 임시회부터 기록표결제가 적용됩니다. 의결권은 지방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기록표결제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하는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0회 광주시의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현철 의원의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1월 25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12건이며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안건 1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90회 광주시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화 제29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화 제29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방세한 의원, 박상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시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동의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장 동의영 의원입니다. 2022년도 시정 업무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 기간의 현안 사항이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 추진과 관련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 발전 및 시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2022년도 시정 업무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청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제보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시정 업무보고 청취권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시정 업무보고 청취권은 동영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 2월 8일과 2월 14일 2일간 시장, 부시장, 국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박현철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의 발언을 금지하고 있으며 도움규칙 제22조에 따라 발언 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일동, 강남이동, 영안동, 쌍용동 주민들의 대변인이자 광주시민 전체 공익을 위해 일하는 공공 박현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시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 사업과 관련하여 제1단계 사업의 진행 사항이 너무나도 지지부진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1단계와 제2단계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특례 사업 관련하여 진행 상황을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엊그제 2월 6일 일제히 언론에서 보도되고 올해 1월 28일부터 개정되어 시행 중인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과 관련하여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 특례 지침은 공원개발 사업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체결해야 하는
사전 협약서에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률을 사전에 설정하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공기여 등 처리 방안을 미리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원 잔여 부지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한 기준과 사업 협상 대상자가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등에 대비해 차순위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도시공원 내 비공원 시설의 설치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에 더해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과 함께 외부에서 공원 조망을 위한 풍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비공원 시설 부지의 과도한 고밀도 개발로 기반 시설 부족이나 공원과의 구조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아울러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검토를 위한 관할 지자체가 한국개발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지방행정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뢰해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권자와 관계자가 불법적인 방법과 로비 등을 통해 사업권을 획득하였다는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경우 사업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협약서에 넣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초과이익 환수와 더불어 이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1월 26일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것과 같이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의 출발점은 인구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실제 낮은 출생으로 인하여 자연적 증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도시에서 인구를 늘려잡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호수의 계획으로는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치 여건 실현이 불가능한 인구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6년간 광주시의 인구 증가 추이를 보면 1만 5천여 명에서 5천 명 수준으로 인구 증가율이 점점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광주시의 여건 변화를 세밀하게 분석해 도시기본계획의 인구계획 방향성을 예측하여 반영함으로써 또 다른 발전 전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광주시가 적용받고 있는 중첩규제 및 난개발 방지 조례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비계획 인구 증가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계획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정부 여건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광주 도시 기본 계획이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된 상하수도 기본계획, 교통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등 하위 계획들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의 각종 기본계획들을 살펴보면 다른 목표 연도로 세워진 하위 계획과의 연계성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각 계획 간 상충되거나 실행 계획들에서 오류가 다수 있습니다. 이는 기반 시설의 실질적인 설치의 적시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 기본계획과 연계된 하위 계획의 적시성, 적절성 등을 평가해 2040 광주 도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연계된 하위 계획 연계 툴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도로와 교통시설 등의 기반 시설이 확보되는 방향성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시급한 문제는 도로와 교통입니다. 실제로 우리 광주시의 도로는 통과 차량이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혼잡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당장 반전의 상황도 만들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시기본구획 내 이러한 정체 혼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내 도로 확충 계획을 담아야 하고, 이에 더해 성남, 하남, 용인 등의 인접 시군과 지방 간 도로를 병렬로 확보하는 계획을 기본 계획 내에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문제로 향후 10여 년간 대략 2조 원의 재정 부담이 필요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거 아니지만, 도시 기본 계획을 거시적 관점에서 수립하여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 제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수도권 주거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신도시 개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제시하여 차기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 기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도시 기본 계획의 수립과 동시에 개발 압력이 예상되는 대상지는 신속하게 도시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투기꾼들의 투기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없도록 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광주시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용도 지역 인구 기준으로 53.54%로 행정구역 인구 기준 92.52%와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 집행부의 대안과 계획은 무엇인지 보원 의원이 당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변화와 혁신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관성과 관행으로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광주 시민을 위한 발걸음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 광주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도움과 변화에 대한 동참이 없이는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그만큼 방역과 보건 의료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 되어가지만 전 세계적 그리고 국가적 재난 앞에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말단의 중관까지 모든 공직자가 홍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기온의 변화로 모두의 건강이 염려되는 때입니다. 건강에 더욱 주의하여 주시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화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2년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안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